비가 와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은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좀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항상 이게 1학기 때 중간고사 대비 특강은 벚꽃 시즌에 하다 보니까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온다고 그래놓고서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그것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비가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다른 데가 뭐 포기하고 여기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뭐 기대 많이들 부응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중간고사 특강은 우리가 늘 매년 이제 1, 2학기 때 저희가 새롭게 신입 또 편입한 학생분들을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이 됐어요. 일종의 전통이 돼서 지금은 뭐 이거 안 하면 또 저도 좀 이상할 정도로 매 학기마다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벤트가 됐는데 원래는 전 학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외부 강의를 좀 많이 하면서 그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학생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사이버대에 들어오셨으니까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시험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뭐 1, 2부로 제 나름대로의 저의 세션은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했는데 되게 죄송스럽게 오늘은 제가 별다른 일부 순서의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특강하는 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 핑계 같긴 하지만 제가 작년 12월부터 대학교 부총장 맡으면서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외부 강의도 들어오는 거 다 못한다. 지금 일이 너무 학교 일이 산더미 같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조금 여러분들한테 송구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대성 교수님이 뭐 워낙 경력 관리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 다 해드렸으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매일매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사실은 스스로가 경험도 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 또 마케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하는 게 싱글 이코노미 시대의 소비자라는 게 오늘부터 아마 3일 동안 비동시로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도 수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강의 교환도 펼쳐놓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싱글 이코노미 시대의 소비자는 사실은 이 시대의 현대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이코노미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1인 경제라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싱글 이코노미가 통계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봤을 때 혼자 사는 가구가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한 65% 정도 되지 않을까? 65% 너무 많이 나갔고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지금 통계 수치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뭐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잖아요, 그죠? 두 집 중에 한 집은 뭐 나이가 드셔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이 혼자 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사는 가구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싱글 이코노미죠. 그게 1인 경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서히 시작된 조짐이 아니라 최근에 한 10년 내에 급속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출산율도 낮아지고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사회적인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싱글 이코노미들은 어떠한 소비자로서의 행동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가족 단위로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행동을 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혼자 살고 있는 친구 있죠, 그죠? 그다음에 친척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아주 나이가 뭐 노년이든 어쨌든 이런 분들의 일상생활 루틴을 보면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 식사를 하시는데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식사를 아침에 제 시간에 챙겨 드시면 좋은데 꼭 늦은 시간에 또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또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혼자 되시니까 또 쇼핑 같은 것도 조금 귀찮아서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쇼핑을 안 가시고 그냥 근처에 있는 배달되는 데서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주로 어울리는 게 뭐 친구분들도 많이 없고, 예전에는 그 우리 어머님의 형제들이죠, 이모들하고 별로 어울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들 케어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모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어울려서 그 운전은 안 하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막내 이모가 모는 차를 몰고 같이 어디 지방에 여행을, 또 지방에 사시는 이모한테 여행을 갔다 오고 며칠 동안. 근데 이런 생활 패턴을 보면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사셨을 때 그 가족의 생활 패턴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삶을 또 살고 계시고, 뭐 저희 어머님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하나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싱글 이코노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문제의식, 이런 좀 중요한 이슈, 이걸 좀 한번 건드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싱글 이코노미 시대의 소비자라는 과목을 한 5년 전에 만들었죠. 사실은 이거는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이 과목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 컨텐츠 지금 보시면 다른 과목, 제가 맡은 과목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퀄리티가 좀 높은 게 많은 인터뷰도 진행을 했고, 또 그 안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속된 말로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한번 나름의 생각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학기 또 하는 경영특강도 수강생들이 많이 계시죠. 경영특강도 한 140분 정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특강은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영학, 특히 뭐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학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들을 각 주차별로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론, 그러니까 2강 체제인데 1강에서는 이론 부분을, 개념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2강에서는 사례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컨텐츠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 컨텐츠 중에서 제가 좀 옛날 얼굴처럼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 얼굴처럼 나오는 것들도 있고 좀 혼재가 돼 있을 겁니다. 뭐 저는 똑같은데 이게 연식이 좀 다른 거죠. 시대가 좀 달리 촬영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제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얼굴하고 가장 비슷한 게 최근에 찍은 거고, 조금 이질감을 느껴지는 얼굴이 좀 오래전에 찍은 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경영특강은 이번 학기에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제가 교수의 관점으로 정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이슈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내용들 좀 다루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1차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가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논의하고 있다, 경영특강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주차별로 얘기들이 주제가 판이합니다. 어떤 거는 뭐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건 마케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거는 또 경제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크로스오버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크로스오버돼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폭넓게, 그냥 경영학도로서 우리가 그 교과목의 명칭에 걸맞게, 경영특강이라는 그런 명칭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신상품 개발론 하죠. 신상품 개발론은 마케팅의 과목입니다. 마케팅의 과목인데, 신상품 개발론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신제품 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그죠? 신상품. 그 좀 팬시하죠.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근데 내용 들어가 보면 결국 그거예요. 제품을 새롭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착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구매해 본 적 있는 그런 제품들은 다 성공을 한 제품들이고 입증이 된, 검증이 된 제품들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아직 세상의 수면에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서 죽어버린 제품들이 거기에 몇백 배, 몇십만 배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신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우리 소비자 곁으로 왔는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기업 내부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플해요. 신상품을 개발하는 과정들, 단계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신상품 개발론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많이 얻더라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까 이대성 교수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들 또 내 경력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상품인 거죠. 새로운 경력, 새로운 길, 새로운 로드,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신제품을 내놓지 않고 예전에 성공했던 것만 가지고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년을 버틸 수 없는 건 물론 나 혼자 시장을 완전히 독식했을 때는 가능하겠죠. 독점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경쟁사는 계속 신제품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신상품 개발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이게 이론적인 측면도 많고 개념적인 측면도 많아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따분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뭐 나중에는 그래도 얻어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하는 네 과목 중에 마지막이 마케팅 원론이에요. 원래 이제 제가 전공이 마케팅이고 마케팅 원론은 워낙 뭐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마케팅 원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를 먼저 가는 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듯이 물론 이제 유치원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먼저 가듯이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데가 바로 마케팅 원론입니다. 근데 마케팅 원론에서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한데 가장 지금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이슈는 그 세대별 마케팅 타겟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최근에 무슨 세대 할 때 뭐가 있어요? MZ세대죠. 그죠? MZ세대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죠. 그죠? 밀레니엄 세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죠? 80년도에서 한 95년. 제가 보는 관점은 기업은요. 밀레니엄 세대는 이미 늙은이들이에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직은 큰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부를 이루지 못했다면은 소비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중간에 낀 세대일 수도 있어요. 밀레니엄 세대가 좀 아쉬운 세대이기도 하고 어쨌든 취업도 나름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Z세대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태어난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95년부터 2005년 정도, 그렇죠? 2005년까지 태어난 Z세대는 이제 막 사회의 초년병이거나 조금은 기존 세대하고는 밀레니엄 세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는 관점은 MZ세대가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는 행동도 다르고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죠.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Z세대에 대한 관심이 기업마다 높아지고 있고 자, Z세대 다음에 나온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알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파 세대. 그래서 Z세대하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를 같이 묶어서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알파 세대. 그죠? 이 알파 세대는요. 2005년부터
한 2010년, 1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떻죠? 그들의 나이가 이제 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뭐 저희 아이들 뭐 그보다 이제 나이가 많지만 굉장히 또 그 이전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얘네들은 아예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SNS가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됐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표현, 모든 것에 대한 활동은 다 이 속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케팅 한참 석박사 공부할 때 나왔던 제 마케팅 이론들은 사실은 이 디지털 마케팅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 알파 세대, 특히 알파 세대를 공략하려면 이제는 전통 마케팅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 철저히 점철돼 있어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알파로 넘어갔을까? MZ 세대에서 왜 알파로 넘어갔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알파벳에서 G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그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넘어갈 게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이제 넘어간 거죠. 알파? 그리스로 알파로 넘어간 겁니다. 네, 알파. 그래서 알파 다음에 무슨 뭐 베타 세대가 나오겠죠. 다음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명명하기 좋은 게 사실은 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점에 좀 관점을 맞춰서 저는 최근에는 마케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요. 마케팅이 워낙 뭐 광범위해서 제가 그걸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저 원래 전공은 이제 소비자 행동, 마케팅 중에서 소비자 행동입니다. 컨슈머 비헤이비어인데,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은 사실은 어떤 세대마다 다 행동이 다른데, 어떤 그런 트렌드도 좀 중요하고, 또 최근에 기업들, 제 친구나 아니면 뭐 일하다가 기업 관계자들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어떤 세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에 MZ 세대 이건 이제 거의 끝난 얘기고요. 이제 더 이상은 뭐 사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무용지물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알파 세대 내지는 그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아마 이제 저 토론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마케팅 언론 이번 학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 뭐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할까, 또 어디에 요즘은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늘 이제 전에 들었던 분들은 이미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저는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 특강이 의미가 있는 건 매 학기마다 신입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은 어려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두려움,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갈증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수업 듣기 어렵죠, 여러분들.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 근데 아마 직장 일도 있고 가정 일도 있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엄청 바쁘실 겁니다. 그거 저도 다 알죠. 근데 그거 다 하고 우리 경희사회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수업을 뒤로 미루다 보면 나중에 못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한 학기 지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그때부터 정말 쓸데없는 회의감이 들고, 그 다음에는 휴학이나 할까?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자퇴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일반 대학교 학생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표를 우리 늘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시간표를 작성해 놓죠. 여러분 사이버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수강하는 과목을 수강할 시간표를 짜놓으세요. 그 시간에는 마치 일반적인 학교 다니는 학생들처럼 그 시간에는 내가 요 수업은 듣겠다라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예전에 좀 공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욕심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 주말에 시간이 있었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게을러서 나태해져서 막 정신이 해이해져서 잠을 잤다거나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름대로 제가 힐링도 했고 뭐 좋은 건강도 유지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도 했고 라는 혜택은 생각을 안 하고 오직 공부한 시간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잃어버린 3, 4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간을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좀 쓸데없는 좀 미련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지나놓고 보면 뭐 제 자신의 어떤 뭐 목표에 대한 어떤 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쓸데없는 욕심이긴 한데 사이버대에 입학하셔서 아마 수업 따라가시려면 그런 욕심은 뭐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수업이 뒤쳐져요. 남겨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캐치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조차도 개인 마케팅이에요. 퍼스널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어디 가서 우리 거래처 가서 뭘 해요? 명함을 교환하죠. 요즘 이제 리멤버로 다 하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작지만 마케팅이에요. 나스트로에 대한 마케팅이죠. 그렇죠? 근데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수백 명 수업이 듣는 학생 중에서 교수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최소한은 알려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 우리가 교수자 입장은 우리 교수들도 사람인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자기 자신을 어필한 사람들을 기억은 하겠죠. 그렇죠?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 기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계획서를 한번 실러버스를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학생이긴 하지만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매 학기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제 과목에서 평가를 할 때 새롭게 몇 년 전부터 추가된 게 이 자료 게시판입니다. 자료 게시판에 한 학기에 2번 올려야지 10점 만점을 다 받는데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 게시판을 놓치시더라고요. 학기 말 점수 다 나올 때까지 놓쳐서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 계세요. 교수님 저 시험 잘 봤고요. 출석 잘했고요. 토론 성실하게 2번 다 참석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퀴즈도 잘 풀었고요. 근데 왜 이게 점수가 낮죠?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자료 게시판 10%가 비어 있어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거의 만점에 가깝게 하더라도 벌써 10점을 깎고 들어가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쉽죠.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학생 스스로가 그걸 챙겼어야죠. 그래서 그런 학생이 부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평가 항목이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학기 말 지나가면 그 타임을 놓쳐버려요. 뭐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시죠. 강의 동영상. 요거는 여러분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뭐 저는 궁금해요. 제 수업 들으면 뭐 집중해서 듣는지 뭐 집중 안 하신 경우도 많겠죠. 저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강의를 들을 일은 많지는 않죠. 근데 강의를 들으러 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저에 좀 빗대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계발이에요. 사람의 모든 행동의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생각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간에는 제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저는 그래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져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은 사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겠다, 뭐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만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이런 것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들어와서 그냥 학과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아서 대학원 진학하거나 내가 승진하는 거 좋죠. 좋은데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 인생을 더 좋게 발전적인 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절대 시험용이 아닙니다. 시험 대비하기 한 게 아니고 시험 대비하시려면 강의 노트로 하시면 돼요. 강의 원고. 이게 이제 자기개발, 이거 뭐 자기개발 플러스 시험 준비는 강의 노트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경희사회부대학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 점수 잘 드리고 싶어도 A 플러스, A0,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 학점 구간은 상위 탑 40%만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잘 맞추려면 앞에 이런 것들 다 강의에서 평가 항목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평가, 비동시평가, 객관식이나 논술식이나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번에 보는 과목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번에 동시평가 2과목, 비동시평가 2과목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뭐 여러분 그건 이제 시간표를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한번 나중에 좀 말씀드릴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평가 항목에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출석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개인 시간표 내가 수업 들어야 되는 시간표 해놓으세요. 그러면 출석은 놓치는 일이 없겠죠. 그게 그냥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만 시간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버대 들어와서도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내가 학업할 시간표가 있다.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PPT보다는 워드 형태의 그 강의 노트로 공부를 하시다. 그다음에 이건 제 스타일에 국한돼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객관식 문제는 강의 노트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강의 노트를 조금 꼼꼼히 잘 보셔야 되겠죠. 보시고 대신 이제 퀴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퀴즈 매 주차별로 푸는 퀴즈에서는 출제를 안 해요. 그냥 퀴즈는 퀴즈일 뿐입니다. 퀴즈인데 대신 이제 뭐 퀴즈에 나오는 내용이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논술식 문제는 지문에서 요구하는 개념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이게 최근에 저희 교수들도 골치 아픈 게 챗GPT 같은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는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 그거 찾아볼 수 있거든요. 뭐 요즘 여러분 회사에서도 AI 많이 활용하시고 개인적으로도 AI 늘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금지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걸러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뭐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답해야 돼? 그러면 나오면 좋은데 교수님한테 안 걸리도록 하려면 좀 잘 가르쳐 줘. 그러면 착 해줘. 이것보다 좀 더 정교하게. 그거 제가 어떻게 접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뭐 그거를 잡는 또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여러분 걸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우리 중간고사 대비 특강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